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먼저 준비한 주제는 대통령께 고소당했다고 전해진 일반 30대 청년인 것처럼 보도되는 김정식 씨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이렇게 일반 청년이 홀로 맞서겠다, 아주 투사처럼 묘사가 되고 있죠. 이는 4월 말 일주일 전쯤에 대통령이 고소했나 비판 전단 뿌린 청년 모욕죄 송치, 이렇게 단독 기사로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 김정식 터닝포인트 대표는 대통령이 모욕적이라고 느꼈다면 공개 사과하겠다며 군사정부와 비교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자체도 아주 터무니없는 비교죠. 군사정부는 지금 저렇게 고소 하나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군화로 짓밟히고 고문당하고 죽임당하고 억울하게 사형당하고 그 시절하고 어떻게 비교합니까? 맨날 저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비론을 어설프게 펼친다는 건데요. 김어준 총수랑 가세현이랑 비교하고, 조국 전 민정수석이랑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랑 비교하고, 정유라랑 조국 전 장관 따님이랑 비교하고, 그러면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이런 양비론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게 저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고소 하나 당했다고 군사정부랑 비교하나요? 얼핏 보면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할 수 있겠지만 알고 보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저들은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김정식 씨, 일반 청년입니까? 전대협 대변인으로 알려졌죠. 현대판 타노스는 문재인이다, 이런 얘기를 한 바도 있고요. 이렇게 신의 한 수에 출연해서 조국 때문에 청년들이 변했다, 그러면서 애국 청년이라면서 극우 매체에도 당당하게 출연한 바 있습니다. 전대협 B라, 나를 수사하라, 고성국 TV에도 출연한 바 있는데요. 이렇게 형제가 같이 활동을 하고 있죠. 보시다시피 저렇게 사회주의 강성대국으로 함께 갈 준비 됐냐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타노스 얘기를 저렇게 서스럼 없이 전하며 문재인 대통령하고 비교하고 있고요. 전대협의 이름으로 과거와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저렇게 시민단체 터닝포인트 대표이자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 자문위원 등으로 공식 활동에 나선 바도 있다 하고요. 심지어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이었던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공천을 신청해서 언론의 주목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게다가 옆에 보셨던 그 쌍둥이 형은 자유한국당 중앙위원회 청년분과 부위원장 등으로 정계에 입문했고, 국민의힘 남양주 을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이런 내용들을 싹 뺀 채 30대 청년, 마치 30대 일반 국민한테 고소한 것처럼 저렇게 초점을 맞추고 보도를 하고 있죠. 저렇게 극우 유튜버에 같이 출연했던 형은 대놓고 미래통합당에 총선에도 출마했던 사람이고요. 심지어 지금은 국민의힘 서울시당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기도 합니다. 동명이인인가 하고 보니까 동명이인 아니고요. 이런 상황에 청년정의당은 배포된 내용이 어떤 것이었던 대통령에 의한 시민 고소는 부적절하다고 저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비판인지 비난인지 구분도 안 갈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옳다구나 하고 언론은 열심히 보도를 하고 있죠. 문재인 대통령 30대 청년 모욕죄 고소 취하해야 그냥 아무런 내용도 모르고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시민들은 기사 제목만 보고 보통 평가하기 마련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보도 내용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마치 무고한 시민이자 청년을 모욕죄로 고소한 것과 같은 뉘앙스를 전달하기에 충분해 보이죠. 고소 자체가 과하다는 비판은 충분히 제기될 만합니다. 하지만 저 사람이 뿌렸던 삐라들이 어떤 수준이었는지, 친일파 타령하고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유시민 이사장,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등한테 어떤 주장들을 했는지 그런 내용들도 부각시켜야 된다 생각하고요. 미네르바 사건의 장본인이자 대통령 풍자 그림을 줄줄이 수사했던 이전 권위주의 정부 하에 표현의 자유 말살과 같은 선상에 놓고, 심지어 군사정부랑 비교하는 게 어떻게 같은 선상에서 놓이는 건지 도무지 납득이 안 갑니다. 정치인을 일반 30대 청년으로 둔갑시킨 국민의힘이나 보수경제지의 의도를 과연 순수하게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기에 부안해동에서 논평까지 내놓은 청년정의당의 헛발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고발뉴스에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따지면 저도 지금 이명박 재단, 곽상도, 미래통합당 측에 고소고발을 당해서 재판 중인데, 저는 왜 30대 청년이라고 표현하지 않는 겁니까? 저는 민주당의 전 공동선대위원장이고 저 사람은 그냥 30대 청년인 겁니까? 진짜 언론도 대단한 것 같고요. 여기에 또 청년정의당도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추가적으로 어떻게 보도를 하는지 지켜보고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온라인 기자 명예훼손 고소했던 사건에 대해서
국민참여재판 출석 촉각 이런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보니까 조국 전 장관이 펜앤드마이크 박순종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을 결정했다는 거죠. 이에 검찰은 피해자인 조국 전 장관을 증인 신청해야 된다는 소식이 전해진 건데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조국 추정 아이디 과거 게시물 인터넷에서 시끌 펜앤드마이크에 2020년 1월 30일에 박순종 기자가 이런 허위 조작 정보를 올린 바가 있는데요. 바로 이 사람이죠. 박순종 펜앤드마이크 기자고요. 기자들도 이렇게 얼굴과 이름을 대놓고 드러내야 된다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계속해서 불은 지펴놓고 어느 순간 싹 사라지고 댓글로 네티즌들끼리 찬반 논쟁을 벌였는데 기자들은 왜 얼굴을 당당히 드러내지 않는 걸까요? 아무튼 조국 전 장관은 그 기사 내용과 달리 클리앙 사이트에 어떤 아이디로건 가입한 적 없고 문제 여성의 발라 사진을 올린 적도 없다고 저렇게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도 조국 전 장관에게 따박따박 갑시다. 응원한다. 기자의 의도가 아주 악질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응원과 기자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들이 이어졌고요. 하나하나 따박따박 조국 전 장관 일가의 대응을 요약한 바도 있습니다. 19년 8월부터 시작해서 20년 8월에 저렇게 박순종 펜앤드마이크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바가 있고요. 작년 말까지 업데이트가 돼 있는데 계속해서 따박따박 대응을 하고 계신 조국 전 장관을 계속해서 우리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응원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아쉬운 것은 현재 조국 정경심 관련하여 검찰, 야당, 언론의 조작이 있었다면 공수처에서 수사를 해서 엄벌해달라. 아직까지 청원이 8만 2천 명밖에 안 됐습니다. 얼른 20만 명이 갈 수 있도록 주위에도 적극 독려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이런 상황에 조국 추미애 보필한 김호수, 문재인 정권 말 방탄총장으로 낙점,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그 유명한 박국희 기자가 판독기를 돌려준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의도가 명백해 보이죠. 그러면서 검찰 안팎에선 김 후보자의 친정권 성향이 두고두고 공정성 시비의 불씨를 제공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럼 반대로 조남관의 반정권 성향은 공정성 시비 불씨 제공 안 합니까? 검찰은 반정부 인사들을 뽑는 겁니까? 설령 그렇다면 이명박근혜 정부 땐 왜 침묵하고 있었습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 하고 있는 거죠. 야권 대선 후보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큰 윤석열에 대해 불리한 수사 결과를 내놓으면 과연 신뢰를 받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윤석열 감싸주란 얘기입니까? 김도읍 씨도 나서서 조국 추미애 보좌한 김호수 지명 철회해야 아주 언론과 또 야당 정치인의 저런 티키타카가 화려하죠. 여기에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서폿을 하고 3위일체로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김호수 전 차관이 4명 중 득표수가 꼴찌였다고 저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면 검찰총장 인사추천위가 아주 절대적 진리입니까? 대통령 인사권은 도대체 뭐가 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저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김호수 전 차관의 2년 선배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우연의 일치냐고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렇게 조국 타령하고 있는데 핵심은 표창장 위조 사건이 아니라 표창장 조작 사건이고요. 검찰의 증거 조작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은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들 주위에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던 국민청원 20만 명 돌파할 수 있도록 주위에도 적극 독려 바랍니다. 끝까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